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간담회를 지난 20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앞으로 추진될 전력망 복구 사업에 대한 설명과 참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의 최대 규모 게임 전시회인 게임스컴 2024가 독일에서 21일 개막했습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에 참여하며 신작 홍보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화장품 중국 수출이 주춤해지면서 업계의 시선이 북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액은 1조를 넘어서며 전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현재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면서 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살짝 아쉬운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고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다. 최근에 물론 미국 증시를 좀 많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으나 상대적으로 완벽하게 좀 커플링이 된다기보다는 살짝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이게 엇갈리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나스닥 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가 좀 강한 모습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섹터 자체가 다들 좀 쉬는 그런 구간을 좀 시기를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엇갈리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지만 뭐 보합권 양상은 제가 예상했던 부분이라 뭐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좀 뜨뜻미지근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경기를 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FOMC 의사록에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경기에 대해서 연착륙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사실 고용은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시고 사실 고용이 뜨거운데 금리 인하를 한다? 사실 조금은 애매한 그런 부분일 수 있어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지표들이 완벽하게 좀 확인되기 전까지 여기서 지금 힌트를 던지고 조금 뭐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향후에 이제 지표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겠다라고 했어요. 향후에 이제 지표들이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제 조건을 좀 깔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향후에 이제 그런 지표들이 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자연스럽게 좀 따라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뭐 B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25bp 정도를 좀 떨어뜨리고 향후에 이제 좀 추이를 보는 이게 금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확 올렸다 그래서 인플레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금리를 좀 강하게 올렸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릴 때는 조금씩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고 이게 금리를 내릴 때가 여러분들 더 중요해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올라갈 때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착륙할 때예요. 그것처럼 금리도 여러분들 내릴 때 천천히 시그널을 확인하면서 내릴 것이다. 물론 투자자들이 원하는 기대감은 금리 인하를 확 낮춰줘라는 부분인데 그런 식이 진행되면 나중에 금리 인상이 다시 또 되는 경우가 있으면 주가가 오히려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연준을 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0.25bp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추이를 본 다음에 원래 추이를 보고 3개월, 6개월 정도 추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금리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여러분들 전략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FOMC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는 그런 시점이고 경계감은 계속 좀 유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확실한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FOMC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부분도 아니고 확실하게 경기가 좋아 회복되고 있어 이런 확실한 지표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내놓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심을 좀 가지고 외국인 수급에 따른 그런 움직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시장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매매하실 때는 박스권 대응을 유지하시는 전략 그리고 개별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붙는 종목들은 5일선 최대 이제 11선까지 열어두고 단기 이평선이 지지되는 선에서 보유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콘텐츠나 이제 의료 AI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된 섹터 업종들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의 이제 시장의 기류가 바뀌어질 수 있다. 저는 오늘 살짝은 뭐 앵커님께서 이제 뒤에서 대마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을 주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지금 기류가 살짝은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포트 정비를 해서 어제도 포트 정비를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이제 포트 정비를 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FOMC까지는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 건 좋지만 또 지나친 기대감은 좀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결과물이 필요한 순간이고요. 박스권 대응을 유지하자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상황 정리해 보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이 신규 상승주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상승률이 무려 200%를 넘다가 지금은 1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거의 묻고 더블로 갔네요. 그러니까요. 아까는 조금 빠지고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M83 관련해가지고 방산중가 처음에 좀 생각을 했다가 보니까 이제 영상 콘텐츠 업종이에요. VFX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기업을 하는 기업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영상 콘텐츠 업종에 전반적으로 좀 활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과 이제 관련 있는 회사가 다 아실 만한 여러분들 위즈윅 스튜디오예요. 오늘 주가는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가 이제 투자로 있는 그런 회사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자사가 좀 투자하고 밀접한 협력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고 이게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 진행을 했냐라고 한다면 물어보신다면 뭐 빈센조 관련해서 다 아실 거고 노량, 한산 최근에 이제 스위트홈 관련해서 시즌2, 시즌3까지도 여러분들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약 공모 관련해서도 이제 638대 638.08대 1을 좀 기록을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영상 콘텐츠 기업이 하나 더 이제 상장을 한 거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2개 정도 상장을 좀 노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전반적으로 제가 저번에 이제 메타버스 앵커님께서 질문하실 때 뭔가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이런 부분이 좀 훈풍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OTT 관련해서 하반기에 좀 출시 예정이 된 개봉 예정인 그런 것들도 많아요. 뭐 오징어 게임 2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존에 우리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K 컨텐츠 관련해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우리 컨텐츠를 많이 봤던 그런 부분들이 좀 개봉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뭔가 새로운 드라마 K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나라 이슈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트상 자리를 잡을 필요는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자리 잡을 필요는 있으나 일단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가 상승에 좀 이바지를 확 불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서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영상 콘텐츠였습니다.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K 문화를 생각한다면 분명 뭐 OTT 시장이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K 아이돌 산업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분명 향후에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오늘 신규 상장주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내가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안 괜찮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네, 신규주는 이제 공모 시작하신 분들만 진행하시면 되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하고 청약하고 성공하면은 첫날 그냥 팔아요. 보지도 않고 올라가면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안 봅니다. 6개월은 그냥 묵혀둬요. 묵은지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뚜껑 열어볼지언정 아직은 아니다. 이게 철저하게 수급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기업 되게 좋은데 재물을 보니까 또 좋은데 위직 스튜디오에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뭐 드라마도 굉장히 맡아서 많이 했고 나 빈센조 좋아했는데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그때부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색깔을 지우시고 철저하게 수급에 따라서만 수급이 끊길 때 들어올 때 내가 단타 트레이딩 하시기에 괜찮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어지간하면 건드리시지 마시자. 신규주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주는 항상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의료 AI입니다. 전문가님, 이런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루닛이 자회사 볼파라를 인수했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볼파라가 미국의 인터마운틴 헬스에 뭐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인터마운틴 헬스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뭐 전문가님께서 의료 AI 쪽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련된 이슈에서 좀 이쪽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관련해서는 의료 AI 기존에 사실 AI 관련주들 저번에도 한번 좀 체크를 드릴 때 이거 섹터를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AI 관련해서 상승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의료 AI 관련해서도 뭐 루닛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몇 개는 좀 크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AI 관련주 내에서 볼 때 또 섹터를 분산해서 나눠서 본다라고 한다면 의료 AI는 전반적으로 좀 부각이 덜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예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제 의료 AI 관련해서 좀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루닛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 이제 볼파라에서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한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 AI 신약 플랫폼으로 발굴한 신약 그 특허 출원을 좀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신테카 바이오 저는 이제 루닛이 오늘 좀 강세인데 신테카가 조금 더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CLK2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주요 단백질이고 세포 분열 조절을 해주고 스트레스 반응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활동, 그 암 발병의 좀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부각이 되는 거라 일단 지금 루닛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뭐 뷰노도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좀 수혜는 신테카가 좀 봐야 되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의료 AI 전반적으로 이런 좋은 이슈들이 좀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지금 개별적인 이슈로 뭔가 반응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된다. 제가 예전에도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기 전에 HLB나 셀트리온 올라올 때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HLB나 셀트리온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봐야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 의구심 많이 가져주셨을 텐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금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개별 이슈로 움직이고 있지만 모두 다 가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 비만 치료제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전염병, 질병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료 AI 관련해서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 주는 건 향후에 이제 밑에 종목들, 하단에 있는 종목들, 아직 가지 않은 종목들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여력을 좀 주는 거기 때문에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의료 AI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요. AI 개인적으로 제 뷰에서 좀 바라본다면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AI 기술이 사실 의료 AI지 않을까. 동영상 여러분들 안 만들고 드라마 안 만들고 PPT 안 만들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의료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AI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분명 가능성이 있는 좀 희망적으로 바라볼 만한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랄까 의료 AI 전체적으로 다 간다기보다는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좀 네.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종목이 안에 좀 다양한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 중에서 옥석 가르기를 어떤 식으로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다들 좀 쉬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일단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보는 것보단 이건 지금 수급에 따라서 좀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1순위가 루닛, 그 다음에 이제 뷰노. 최근에 강하게 좀 움직이는 거는 이제 뷰노예요. 정배열까지 아예 지금 차트가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장은 뭐 기존에는 루닛이었지만 기술적으로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뷰노를 좀 표를 좀 꼽아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가스공사와 화성밸브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여러분들 대장은 대왕고래 대장은 화성밸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트가 뚫고 올라오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는 종목들이 지금은 강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루닛이나 신테카바이오가 좋더라도 지금은 확실하게 차트가 만들어진 종목을 보셔야 내가 수익을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다. 이 다음에 루닛이라든지 신테카바이오 저런 것들이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좀 돌아오는 그런 구간이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루닛 같은 경우에 5만 원 정도는 좀 회복을 해야 매수를 저는 해볼 것 같고 한 달기 정도는 더 체크해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기존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여기 단기적으로 좀 고점 구간이니 박스권 대응을 어느 정도 좀 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과 차트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또 옥석 가리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전력 설비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전력 설비 쪽도 뭐 기대해봐도 좋은 섹터다 이런 말씀을 좀 종종 해주셨는데 네. 또 최근에 아무래도 이 미국의 뭐 노후 변압기 교체로 분명 국내 기업들의 실제로 수주도 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이게 앞으로 봤을 때 좋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초기 단계이다. 아,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노후된 그런 전력망을 좀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AI 발전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지 않을까. AI랑 사실 전력을 빼면은 AI가 발전할 수 없겠죠. 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 전력 설비가 예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뭐 전기가 지나가고 구리 가격에 대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뚝딱 올라갔다 끝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의 산업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자리 잡지 않았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재평가를 지금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였다 끝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좀 멀리 보셔도 되는 그런 섹터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설치하면 뭐예요? 케이블 깔아야 되잖아요. 결국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오늘 상승이 좀 나오다가
좀 반납을 좀 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아직은 좀 차트가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올라온 거 이제 전력망 교체수에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향후에 특수변압기 부분에 그런 비중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이 교체 사이클이 향후에 5년이 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5년마다 여러분들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금액이 수주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갇혀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에 계속적으로 이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요즘에 뭐 AI 관련해서도 성장을 좀 하고 있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도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서도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틈틈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즘 좀 조용해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대규모로 적재되어 있던 친환경 프로젝트 착공이 좀 시작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바라보시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이 또한 하나의 좀 포트에 들어가셔서 한 10% 정도 가져가시고 몇 년 정도 좀 끌어가신다면 저는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좀 전력 설비 관련해서 또 오늘 다른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전선조합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한국 기업들이 만약에 재건에 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뭐 건설이나 전력 설비 이쪽일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쪽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호재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저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고 네옴시티도 마찬가지고 다 중국에 뺏겼어요. 맨날 MOU만 체결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계약으로 가는 것과 MOU만 체결하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가 이제는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그런 기업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는 네옴시티나 재건 관련해서 얘가 대장이구나 얘가 대장이구나 다 아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만 대응을 하셔도 지금 시장에선 괜찮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시장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그런 업종들 내에서 종목만 보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력 설비 챙겨봤고요. 자, 이제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바로 해리스 관련주인데요. 아, 전문가님, 네. 해리스 관련주 유효하다는 말씀을 좀 최근에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괜히 또 불안하게 관련주들이 좀 굉장히 하락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뭐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등등 관련 종목이 좀 쫙 빠지고 있어서 불안한 저의 마음을 좀 한번 달래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지금 진단키트랑 네. 제약바이오랑 좀 결을 같이 해요. 대마가. 원래 네. 의료용 대마잖아요. 처음엔 따로 움직이다가 지금 빠질 때는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좀 빠지고 있기 네.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맞습니다. 만 지금 자리에서 돌림이 안 나온다면 조금은 각오하셔야 된다. 근데 코로나 관련해서나 이게 오늘 제가 우리바이오, 우정바이오 좀 보면서 느낀 건데 조금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초반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시장 변화에 대해서 이 포트 구성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릴 때마다 의료 AI가 올라와요. 오늘도 그랬고 저번에도 한 2주 전에도 한번 앵커님이 좀 그거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의료 AI 관련해서 그쵸? 일단 그럴 때만 여러분도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장의 기류가 바뀔 수 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시장에서 놓지 않아야 되는 거 아직 뭐 대선까지는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있어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올라갈 거니까 너무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테마가 다른 식으로 좀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해리스 관련해서 지금 대마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마만 움직였잖아요. 다른 부분들 뭐 신재생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거의 움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테마가 오히려 다른 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다만 대만은 지금
대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 일단 좀 지켜보시긴 하셔야 된다. 근데 이거 뭐 지금 당장 거래가 터지고 막 밀리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캔들 색깔은 좀 속일 수 있어요. 손실이 오늘 7%가 빠지네, 8%가 빠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거래량 자체는 완벽하게 좀 동반이 된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 관점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섹터는 맞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리스 관련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신재생 관련해서도 네. 살짝 여쭤봤었는데 좀 전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신재생 쪽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오늘 에머리지, 태양광 쪽이죠. 지금도 10%가 넘게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쪽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는 뭐 괜찮습니다. 뭐 사실 상승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하락만 나왔다가 이제 살짝 고개에 들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서 오늘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아서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좀 약세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보셔야 된다. 다만 뭔가 알파적인 그런 요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뭔가 당선이 된다든가 인프라 뭔가 투자가 확실하게 좀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좀 이슈가 있어야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확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아마 이 수급 공백이 굉장히 커요. 이거 실질적으로 끌어왔던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좀 끌어왔던 사실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매매를 안 하잖아요. 반도체나 뭐 이런 보험이나 은행이나 금융 관련주 가끔씩 좀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만 좀 안정적인 매매를 좀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약세를 보일 수 있으나 향후에는 좀 갈 수 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급에 공백이 좀 있어요. 그 공백이 있다라는 건 올라올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한다는 거죠. 뒤 없이 상승하는 게 또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언제든 올라갈 수 있다. 이 점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섹터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EM코리아입니다. 매수가 5,400원에 비중 15%인데요. 전문가님, EM코리아 중간에 한 번씩 시세 분출이 이렇게 보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시세 분출 나올 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들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원래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수소차로 좀 많이 알고 계시죠? 방산이나 원전도 사실 묶여 있는데 사실 방산이나 원전 관련돼서 이슈가 나올 때 살짝은 좀 반응이 나오는데 완벽하게 좀 섞여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시장에서는 좀 수소차에 대한 그런 좀 이미지가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들고 계시면은 시간을 좀 많이 좀 투자해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상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주봉상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살짝 돌파 시도를 좀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또 1, 2년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 만약에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신다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비용도 어느 정도 좀 고려하셔서요. 일단 반등 나오면은 4,000원 정도 선에서 일본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하단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000원 이하에서 거의 빠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고 일단 1차 목표가 3,500원, 2차 목표가 4,000원 좀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2,000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조금이라도 아프시겠지만 비중 조절을 하셔서 수급이 좀 붙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신 다음에 확실하게 가는 자리에서 사신다면은 충분히 손실 붙고 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 부분 좀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코리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데요. 3,500원에서 4,000원 정도에서 일부 정리하실 것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현대오토에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4만 9천원의 비중이 25%입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현대오토에버 현재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오늘 파란불 켜기는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지금 박스권만 잘 소화하면은 충분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상승을 우리 주가가 좀 상승을 할 때 지수 상승 나올 때 반도체랑 자동차 쪽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었잖아요. 지금 좀 그런 맥락이 없죠. 네, 지금 왔다 갔다 그런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반도체도 살짝 좀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도 좀 같이 쉬어가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제가 이게 선 그어드렸던 공교롭게도 이제 매수하신 구간 보다 살짝 떠 있는 구간인데 매수하신 구간대가 이제 박스권 하단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 하단에 14만 원부터 18만 원까지는 여기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끌어가시면 1차적으로 18만 원 정도는 좀 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8만 원이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20만 원 25만 원까지도 사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관련해서 실적도 굉장히 좋죠.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지금 좋지 않죠. 뭐 침체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경기가 여러분들 좋지 않다. 그럼 경기가 안정기, 회복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회복기로 넘어간다면 뭐죠? 제가 M7 내에서도 실적주의 변화, M7 내에서도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비재를 말씀드렸었어요. 워렌 버핏도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해서 투자했다라는 소식 저번에도 방송에서 다뤘었죠. 화장품 말씀드리면서 의류 쪽도 잘 보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향후에 이거는 한 2, 3년 정도를 충분히 끌어가셔도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접근했다라고 하신다면 20만 원까지 못해도 이제 18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는 끌어가시고 만약에 진짜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나는 실적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즐겨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직전 고점 26만 3천 원인데 저 구간 넘어서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건 뭐 손절가를 14만 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건 박스권 좀 하단인 그런 상황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쭉 끌어가시면 수익권으로 무조건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좋은 종목이지만 현재 업종 자체가 좀 쉬어가는 상황입니다. 못해도 한 18만 원 정도는 목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삼성 SDS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8만 원에 비중 30%입니다. 전문가님, 삼성 SDS 비중이 30%인데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이 종목 살짝 우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형주들 대부분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1차적으로는 이제 여기도 박스권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살짝 지금 우하향이죠.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그래도 14만 원 정도는 좀 지지를 받고 기존에 이제 직전에 저점 구간을 좀 다졌던 구간까지는 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졌다가도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바라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1차적으로 16만 원에서 2차 가격대는 17만 원. 이거 그냥 매수가 오기를 지금 상황에서 좀 기다리신 것보다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16만 원 정도 올라오고 확실하게 뭔가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경기 회복.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좋은데요. 경기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지. 삼성을 사실 경기를 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 시가총액도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어쨌든 1차는 16만 원, 2차는 17만 원까지 좀 열어두시고 하단에 14만 원 지지 여부 좀 확인하시면서 지금 좀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될 때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대형주다 보니 이 경기를 많이 타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미래에셋생명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4,7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미래에셋생명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보험주. 진짜 좋은데요. 네. 제가 사고 싶을 정도로 좋은데. 그 정도로.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외국인 그러니까 이게 뭐 염두를 하고 매매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시면은 거의 6월 달부터 매수세가 거의 끊기지가 않아요. 지금 기관 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가 이제 기관 매수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세 번째입니다. 지금 개인 외국인 기관인데 기관들이 거의 지금 뭐 6월 달, 7월 달, 8월 달 보시면은 거의 쉬지 않고 매일매일 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매집도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율도 많이 좀 늘어난 있고 일단 뭐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도 좀 충분히 있는 상태이고 보험료 인상 지금 전기차 화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게 좀 생기면 안 좋은 이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 대해서 좀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좀 보험료 이제 할증 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할 거고 내년에 이제 보험료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보험 관련주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500원 구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살짝 밑에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들어가셨는데 하단에 이제 4,500원부터 6,000원까지 좀 열어두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 6,000원까지 잘 끌어가서 수익 매도 하시고 6,000원 넘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스윙 관점으로 투자하셨는지 중장기적으로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스윙 관점으로는 6,000원 매도하시고 나머지 뭐 상관없이 나는 그냥 중장기로 끌어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계속 신고가 바라보시면서 끌어가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해서 이슈까지도 좀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생명 좋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못해도 목표가 6,000원 이상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7,87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폴라리스 오피스 그래도 좀 하락세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약간의 반등이 보이고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약간 반등 나올 때 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이거 1,000원대 샀거든요. 10배 갔어요. 10배 갔으면 1,000% 간 겁니다. 엄청 많이 갔잖아요. 그럼 이 1,000%를 갔으면 얼마나 쉬어야 될까? 향후 몇 년은 쉰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투자하실 거면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 AI 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바라봤던 AI와 지금의 여러분들 투자 관점에서 보는 AI는 명확하게 달라야 된다. 이게 상승이 나왔다 쉬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 2차전지 관련해서 특히 예로 들어드리면 지금 전고체만 살아남잖아요. 리튬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전고체만 살아남듯이 2차전지 관련해서도 모두 다 가지 않습니다. AI라 그래서 모두 다 가지 않는다. 과거의 영광을 어느 정도 좀 지우려면 그런 지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재기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또 차트가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비중 줄이시더라도 7,000원 구간 상단에서 이제
이거 5,000원부터 지금 7,000원까지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대응을 어느 정도 하시고 7,000원짜리 오면은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나머지는 이제 8,000원 정도 좀 바라보시자. 근데 AI 관련해서 좀 붙을 거면 AI 관련된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 외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템백어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이 좀 아쉽게 지금 코스피도 하락세로 돌아섰거든요. 좀 약간 좀 낙폭이 보이는 느낌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분 좋게 공략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오늘 사실 네. 수급이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해요. 힘이 없어요. 아, 희발이가 없다라고 하죠. 힘이 너무 없는데 종목 오늘 진짜 뭘 드려야 되지? 하다가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흐름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되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 딱 스쳐가길래 오. 제가 저번에 오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일 만만한 종목일 수 있죠. 어쨌든 이거 바이넥스 관련해서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최대 수혜가 좀 예상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 5일선을 좀 지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V자 반등을 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장대 항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조금 안 도와줘서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시장까지 오늘 도와줬다라고 한다면 장대 항복을 벌써 좀 뜨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미중 갈등이나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미중 갈등이 부각이 더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더더욱 조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에 좀 이바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반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그리고 금리까지도 여러분들 따라와서 그러니까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를 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수혜감도 있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미중 갈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공략주는 바이넥스였습니다. 미 대선 관련해서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0%대 코스닥은 이제 1%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 저희가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오후장 전략은 한 템포 좀 쉬어가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템포 좀 쉬어가시고 이게 뭐 확실하게 여러분들 FOMC에서 지금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의사록, 지난달에 있었던 의사록을 그냥 갖다가 읊은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근데 언제든 여러분들 번복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달하고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 다수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어. 라고 여러분들 말을 한 것이지 파월 의장 어쨌든 결정권은 파월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FOMC가 지금 3번 남아있잖아요. 그 안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9월이든 11월이든 12월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의 폭을 하고, 중요한 건 이걸 내렸을 때 뭔가 그 부작용이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 플러스로 향후에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회복을 정말 할 수 있고 침체가 아닌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어? 라는 이 퀘스천 마크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가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움직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뭐 FOMC 의사록, 오늘 새벽이죠. 의사록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다가오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거래가 좀 한산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매매보다는 좀 경계심을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은 그런 하루인 것 같은데요. 소무관님, 네. 이제 오늘 좀 저희가 투자에 유의하면서 저희가 좀 네. 조심조심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아무래도 좀 전에 주셨던 공략주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그러고 까먹었어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드리면 지금 바이넥스 관련해서 23,700원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매수가 뭐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500원 제가 제시해드리려고 했는데 살짝 지금 세호가 정도 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뭐 가격은 여러분들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자리 구간 600원 구간 좀 지나고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21,800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조금 높게 22,000원까지 여러분들 바라보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5일선을 타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려요. 5일선을 타고 있다는 건 주가가 시장에서 강하게 여러분들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절 라인 말씀드릴 때 제가 조금 방송에서는 여유롭게 잡아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뭐 다른 방송을 좀 진행할 때는 조금 짧게 5일선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은 이런 종목들, 추이가 살아있는 종목들 전략적으로 딱 한 자리만 노리세요. 오늘 시장도 만약에 보신다면은 장대 항목 하나 뜰 수 있는 자리, 딱 그 자리만 건드리시면 되고, 만약에 이탈 나온다면 미련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5일선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게 이제 바이넥스고, 그게 또 신고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중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좀 부각이 돼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전략 확인하시고 차분하게 잘 따라보시면 수익 매도로 좀 나오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전문가님의 의견 잘 따라주시면 바이넥스 통해서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 장 테마 섹터는 영상 콘텐츠, 의료 AI, 그리고 전력 설비였습니다. 또 오늘 장 공략주로 바이넥스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거래가 한산한 시장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의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